오늘은 지금 실적 시즌이죠. 네, 실적 시즌이고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시작은 이제 금융주들,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어제 은행주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일단은 예상치를 대부분 다 상회를 했고, 그러면서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강했던 종목들을 찾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은행주들이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은행주들. 그래서 오늘 은행 관련한 종목군들 한번 조금 가지고 왔고요. 일단 JP모건 체이스, 그러니까 JP모건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ADR은 좀 뺐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만 일단은 조금 가지고 와 봤고요. 사실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로서 좀 매력적으로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꾸준히 배당을 주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처를 좀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들이지 않을까,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상당히 좀 선택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물론 뭐 상업은행 주들이 사실 좀 엇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배당 주들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기엔 별로 안 좋고, 근데 또 이제 이자 수익을 또 가져가야 되는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또 반대로 그쪽 면에서는 또 별로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은행들 보게 되면은 뭐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위시티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돈을 잘 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이던스 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전망들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이번 연도 그리고 내후년까지 해서도 그렇게 크게 뭐 타격을 많이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여지들보다는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금리 인하를 하는 사이클에 진입을 한 거는 맞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될 걸로 지금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에 또 트럼프라는 인물의 어떤 불확실성도 큰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좀 금리 인하 올해 한 번밖에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거의 고착화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좀 진행을 할 걸로 지금은 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 자체는 진입을 했잖아요. 속도의 차이인 거지 방향성의 자체는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체율이라던가 그리고 대손 충당률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종목들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주가는 굉장히 우상향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뭐 주요 사업 부문이라고 한다면 개인 및 소기업을 위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제공하는 소비자 및 커뮤니티 뱅킹, 그리고 기업 및 투자은행, 상업은행, 자산 및 자산관리, 이거는 이후에 나오는 기업들 대부분 다 비슷한 사업들을 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소비자랑 커뮤니티 뱅킹, 그러니까 CCB 요거에서 뭘 하는 거냐, 뭐 JP모건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굉장히 뭐 대부분의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 하에서 뭐 신용카드라던가 그리고 뭐 모기지 대출이라던가 뭐 예금 이런 것들 사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IB, 기업이랑 투자은행, 요거는 이제 뭐 특히 기업들의 자금 조달, 아니면은 뭐 M&A, 인수합병, 그리고 뭐 주식이나 채권 발행하고 뭐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업 자문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대형 인수합병이라던가 IPO,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그런 사업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업은행, CB 쪽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상으로 기업 대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신용 공급이라던가, 뭐 금융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부고, 자산이랑 자산 관리 서비스는 뭐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개인이랑 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산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4개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번 실적이 매출이 YOY 기준으로 해서 10%나 늘었고요. 순이익도 50%나 증가를 했습니다. EPS도 4.09를 예상을 했었는데 4.8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한 거죠. 그리고 비이자 수익도 29% YOY로 비이자 비용도 마이너스 7% 줄었고요. 신용 손실, 그 충당금은 20% 늘었습니다. 요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충당금은 20% 늘었는데 그 전 뭐 비이자 비용이 줄어든 거라던가 비이자 수익이 늘어난 거라던가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좀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에서는 좀 금융 규제가 완화될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업종들이 지금 이 은행주들일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모멘텀이 최근에 주가 상승의 어떤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융 규제 완화라고 하면은 그 밑에 좀 보다 관대한 바젤 3 최종 규칙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좀 써놨는데, 바젤 3 규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그 은행들이 자본을 얼만큼 쌓아놔야 되는지 그거를 나라에서 정해준 겁니다. 이만큼 자본은 쌓아놔야 돼라고 이제 정해준 그런 규칙이 바젤 3 최종 규칙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금융 규제인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금융위기 때 경험을 한번 한 거죠. 이렇게 자본을 안 쌓아두면은 좀 큰일이 나는구나라는 걸 일단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자본을 미리 쌓아둬야 이제 은행도 파산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자본을 쌓아둬라라고 그 정해놓은 게 일단은 이 바젤 3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좀 규제가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쌓아두는 자본 대신에 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자본 대신에 더 많은 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본으로 쌓아두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거를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주주에 대한 환원을 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JP모건뿐만이 아니라 웰스파고나 뭐 이후에 나올 뭐 그 기업들 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가장 사실 다른 그 상업은행들 쪽에서는 탑픽입니다. 네, 가장 탑픽이고 가장 잘하고 있고 그리고 좀 성과 자체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대표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오늘 1%밖에 안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덜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대장주이기도 하고 그 기대감이 미리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주가의 탄력도를 상대적으로 덜하게 하는 요인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일 높은 그런 수준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단에서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1월 3일에 이제 그 투자 의견 상향하는 리포트를 나왔죠.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실적 잘 나오면서 여러 투자 그 IB들 쪽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네, 그런 리포트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원탑이 이제 JP모건이고 두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자산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도 예금 그리고 대출 증가를 비롯해서 고객 투자 자산까지 늘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JP모건도 마찬가지긴 한데 작년에 미국
그 증시가 너무 좋았잖아요. 미국 증시 너무 좋았고 막 호황이고 막 그렇다 보니까 뭐 다른 국가에서도 다 돈 빼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렇게 미국 이런 주식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도 같이 좀 수혜를 본 거죠. 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EPS 이번에 실적 발표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EPS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순이자 수익도 145억에서 146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환율 보장 상품의 만기를 업계 최장인 1년으로 연장을 해줬다라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었었고 이때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작년 7월인가요? 그때쯤에 7월이 아닌가? 7월 말 8월 초쯤이었었나 봐요. 네, 아무튼 그때쯤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원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분을 좀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한 약 3,390만 주 정도 매각을 했고요. 여전히 지금 지분은 9억 만주, 거의 10억만 주 가깝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분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는 거 아니야?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낳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뭐 기업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조금 덜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주가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매출 잘 나오고 있고 뭐 앞으로의 어떤 걱정했던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좀 깨고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최근에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상향 조정되고 목표 주가도 상향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로 큰 은행이에요. 그 세 번째가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세 번째가 다른 외국 기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뺐고 네 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금이랑 주택 융자 서비스, 데빗 카드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 웰스파고도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리고 매출처가 이자 수익 약 64%고 비이자 수익이 36%로 이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출 서비스라던가 카드 이용 수익 여기서 좀 많이 나고 있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 더 시장에서는 선택지에서 좀 멀어질 수는 있겠죠. 뭐 사람들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리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 금융 서비스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순이자 수익 성장률이 1%였었는데 3%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무이자 예금이 전분기 대비해서 4% 증가됐다라는 거. 그래서 무이자 예금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대출 확대를 좀 지원해 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고 차입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사실 뭐 강하게 시세를 주는 그런 기업들이라기보다는 좀 꾸준히 올라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 이것도 장기라고 하면 뭐 6개월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적어도 뭐 최소한 1년 이상은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종목군들이 또 오늘 이런 은행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티그룹인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시장 뱅킹, 미국 개인 뱅킹, 자산 관리 이런 사업들 영위하고 있고 실적 컨센서스 11% 순이익 상회했고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상회했던 배경에는요. 시장 거래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너무 좀 활황이고 그리고 많은 좀 사람들이 그런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마켓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분 이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마켓 부분이라고 하면은 마켓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요 거래랑 좀 관련이 있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금융자산을 좀 사고 파는 행동들 요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마켓 부분이 좀 적자를 봤었거든요. 작년에 적자 봤었는데 이제 올해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 좀 순수익을 냈고 그러면서 좀 이번에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채권 거래에서 그 수수료 수익이 되게 크게 늘어났어요.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문 에서도 실적이 좀 많이 늘었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그리고 정부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요거는 금융 서비스 요쪽이랑 좀 관련이 깊은데 뭐 자금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국제 거래를 지원한다던가 뭐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쪽에서도 좀 이제 비이자 수익 이게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거의 60% 정도 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작년 한 10월 정도에 이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CT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구조조정을 작년에 하고 나서 실적으로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판관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감소 흐름들이 앞으로도 구조조정을 이어가게 된다면은 더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대출은 역성장했는데 순이자 마진이 2.4%로 경쟁 은행들보다 큰 폭인 9bp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자 이익이 많이 난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주주 환원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CT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기업들 다 그 CET1 비율이 13을 다 상회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CET1 그 비율이 12.1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 크게 상회하고 한 13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기업들이라는 거에서는 사실 뭐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딱 얘네들이 배당 엄청 많이 줘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 안에서도 뭐 배당 6% 넘게 배당 수익률을 찍히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뭐 한 2%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1년 배당 수익률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주가상으로 우상향하고 배당도 꾸준히 주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잘 하고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좀 의미 부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은행들 실적 발표하면서 많이들 주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역시 이 안에서 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JP모건이고 그리고 사실 기업 하나만 딱 선택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아마 ETF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개별 종목들 선택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은행 관련한 ETF들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저녁에 또 찐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